가치를 하나 더! 출시기념 파격 반값 할인가 한 달 19,933원 부모님 효도 선물로 꼭 전해드리세요. Next. 채널 차이나. 도박에 노출된 아이들의 구조 신호를 잘 들어보세요. 너 그거 뭐야? 친구가 선물로 줬어요. 아끼던 걸 왜 팔아? 필요가 없어서 팔아요. 밥도 안 먹고 뭐해? 됐어요. 알아서 할게요.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청소년 도박. 관심 있게 지켜보면 보이는 구조 신호. 아이들의 신호에 응답해주세요. 채널 차이나. 반갑습니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 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문을 열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계각층의 저명 인사들을 스튜디오에 모셔서 그들의 인생관, 사회관, 직업관 그리고 최신의 트렌드까지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비 아나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유진우 씨, 최다혜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한 시간 이 두 분의 컬러풀한 이야기를 만나보실 텐데요. 먼저 이 사람의 이야기, 유진우, 최다혜 파워 보고서부터 만나보시죠. 이번 시간에는 도전하는 젊음 두 분의 아나운서 지망생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예비 아나운서 유진우, 최다혜 두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타이 먼저. 저는 인하대학교 사회인프라공학과에 재학 중이고 23살 아나운서 지망생 최다혜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고대학교 재학 중이고 이제 26살 아나운서 꿈꾸고 있는 유진우라고 합니다. 네, 두 분 다 아직 대학생, 또 꿈은 아나운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두 분이 어떻게 같이 나오셨어요? 아는 사이신지? 네, 저희 학원 같은 반이어서 아나운서 아카데미의 같은 반 동기입니다. 네, 같이 아나운서 학원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준비하신 지 꽤 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에 이제 처음 꿈을 갖게 돼서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아나운서 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좀 전문적인 기관에 좀 도움을 받아야겠다 해서 아카데미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아, 저는 20살 때 처음 아카데미에 좀 작은 아카데미에 들어갔다가 네, 그리고 나서 잠시 쉬다가 다시 최근에 시작한 지는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그렇군요. 다들 이제 학원을 다니시면서 또 같은 반을 다니시면서 같은 꿈을 꾸고 계신다라고 들으면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꿈꾸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아나운서긴 한데 왜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꿈꾸게 됐는지가 궁금해 주는데 먼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저를 좀 가꾸는 걸 좋아하는데요. 네. 그래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가꾸고 또 발전하는 제 모습에 기쁨을 느끼는데요. 또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되면은 사람들에게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자신을 가꾸고 또 그런 제 모습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꿈꾸게 되었습니다. 네. 유진우 씨는? 저는 이제 하나 좀 계기가 있었는데 네. 작년 12월 달에 그 녹사평역에 있는 이태원 시민 분향소에 제가 한번 찾아갔었거든요. 네, 목적이 있어서 간 건 아니고 그냥 정말 순수하게 추모를 하러 갔었는데 네, 그때 거기서 있다가 지상파 방송국 뉴스데스크랑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펑펑 울고 있었는데 이제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실제로 나오게 된 거예요, 뉴스데스크에. 제가 원래도 이제 할아버지께서 변호사셨고 아버지께서는 PD셔서 좀 세상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그 관심이 점점 약간 좀 뭔가 사회가 되게 안전해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되게 사람들이 무관심하다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뉴스에서 좀 이제 인터뷰를 통해 뉴스 화면으로 좀 나오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다. 뉴스에 나오는 아나운서가 돼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내 얘기랑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생각해서 이제 아나운서를 꿈꾸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세상의 얘기를 전하는 건 기자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기자도 세상 얘기를 전하는데 네. 전 아무래도 또 이제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아나운서를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현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나운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계기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좀 말하는 걸 좋아해서 한번 다녀볼까? 학원을 다녀볼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좀 나이도 어리기도 하고 취업 준비 같은 게 좀 어렵고 버거워서 그냥 잠시 쉬다가 이제 제가 학원에서 일을 했었어요. 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보고 또 가르치고 하는데 앞에서 나오는 거,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맞지만 저 학생들에게 집중이 돼서 언제 숙제를 했지? 이렇게 막 계속 체크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제 자신에 집중을 하면서 저를 갈고 닦아서 이제 좀 이런 식의 포커스를 맞추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의 모습을 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보면 이제 아나운서라는 학원도 다녀보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밖으로 많이 나를 드러내야 되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성향도 굉장히 맞는데 본인의 성향은 외향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학창 시절부터 네. 앞에 나서는 것도 좋아했고 사람 이끄는 것도 좋아했고 그리고 다행인지 이제 사람들도 저를 좋아해줘서 되게 앞에 나선 일은 많았는데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방송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PD였었는데 예. 근데 카메라 앞보다는 뒤에서 일하는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앞에 나서고 싶다. 그래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네. 카메라 뒤보다 앞이 더 저에게 체질이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현 씨는요? 저는 사실 원래는 내향적인 편이었는데 그래서 발표도 잘 못하고 막 손들거나 이러면 얼굴 빨개지고 그랬었어요. 네네.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어떤 말을 했더니 뭐 도움이 됐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다혜는 말을 잘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말하는 거에 관해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또 전하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점점 커져서 네. 더 많은 사람들한테 말을 하다가 이제는 대중 앞에서 말을 해봐야겠다. 거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본인의 장점들을 다들 찾아야겠다라는 생각하신 것 같은데 아나운서 분야는 굉장히 다양해요. 아시겠지만 뭐 연예인 같은 예능을 잘하는 아나운서도 있고 보도나 교양이나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혹시 자신 있는 분야가 있으면 아니면 또 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어떤 것인지. 저는 리포터나 네. MC 쪽에 좀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밝기도 하고 네. 좀 텐션이 있다, 에너지가 높다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도 그런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약간 제 방송을 보면서 웃음을 머금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네. 전 사실 처음 아나운서는 꿈꿨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는 이제 뉴스데스크 앉는 게 목표긴 하지만 저는 되게 관심 분야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스포츠, 정치, 경제, 시사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저는 한 분야 스페셜리스트보다 제너럴리스트 아나운서가 되고 싶습니다. 네. 보면 이제 이 아나운서라는 게 말씀한 것처럼 어떠한 사건과 사고를 전달하는 뉴스의 전달자 역할도 있지만 되게 즐겁게 해주는, 아까 다혜 씨가 얘기한 것처럼 즐겁게 해주는 연예인스러운 부분도 틀림없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나로서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워질 수 있다를 좀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보면 좋아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가지는 아나운서로서의 경쟁력 혹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관심을 가져갈 요소 뭡니까? 그 요소? 아무래도 아나운서 같지 않은 좀 곱상한 외모라고 생각합니다. 외모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물론 다른 내면도 다 중요하지만 네. 아무래도 시청에 있어서는 좀 자극적인 요소 중요하니까 외모도 하나의 경쟁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밝은 미소와 보조개입니다. 아, 본인의 매력은 보조개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을 텐데 이렇게 처음부터 내가 아나운서라는 꿈을 꾸겠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변 반응도 되게 궁금해요.
어떤 식의 대답을 해줬을지 이번엔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떤 걸 꿈꿔도 이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셨고 그리고 뭐 지인 같은 경우에도 선배나 후배나 다 할 것 없이 되게 잘 어울린다, 잘할 수 있다 말을 해주는데 정말 친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멋있는 척하지 마라, 진작 못 낀다, 어울리지 않는다, 네. 유명해져도 스탑병거리지 마라 이런 말들을 해주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들 응원을 해줬다. 네. 저는 정말 친한 친구가 없나 봐요. 다들 너무 잘 어울린다고 또 가끔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 받은 모습 보여주면 너무 잘 어울리고 진짜 아나운서 같다,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응원만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근데 부모님께서는 걱정을 좀 하셨어요. 어떤 걱정이에요? 이제 아무래도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직업이다 보니까 혹시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일에 휘말리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게 될까봐 좀 우려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요즘에 보면 준비하는 게 굉장히 많고 또 오랜 기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뭐 앞서 잠깐 이야기는 나왔지만 난 언제부터 준비를 했고 어떤 준비까지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을 텐데 이번에는 다혜 씨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는 한 작년 한 중순쯤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 처음에는 이제 기본기만 다지려고 발음이랑 발성 부분만 신경을 썼었어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정말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보니까 취업 준비랑 다를 게 없이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프로필 사진도 찍어야 되고 포트폴리오도 또 찍어야 되고 그래서 좀 다방면으로 지금은 준비를 같이 하고 있어요. 예, 부주님. 저는 이제 작년 10월, 11월부터 준비해서 네. 이제 한 반년 좀 넘어가는 시기에 있고 그리고 이제 준비 같은 경우는 사실 아나운서라 해서 다른 취준생 분들과 막 크게 다를 점은 없다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똑같이 이제 채용 사이트 들어가서 공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요건에 맞추어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대신에 이제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정해진 대본을 그냥 달달달 읽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전달하는 직업이니까 저는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이어야지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청자분들한테. 그래서 평소에 정말 다양한 분야, 정치든 경제든 좀 지식을 갖추려고 꾸준히 이제 뉴스랑 이제 뭐 보도자료, 그다음에 뭐 속보 같은 것들 다 신경 쓰면서 체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보면 이제 일반적인 취준생도 비슷하지만 취준생 같은 경우에는 토익을 위해서 토익 학원을 다니잖아요, 영어 점수 때문에. 학원도 다니시는 거죠? 학원에서 어떻게 배우고 어떤 도움이 됐나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우 씨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은 아무래도 어떻게 하면 아나운서가 될까가 이제 가장 좀 준비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난 이제 생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저도 다녔었던 건데 이제 다니다 보면 어떻게 해야지 서류를 통과하고 면접 때는 어떠한 질문이 있고 어떠한 과정이 있고 뭐 어떤 걸 준비해야 하고 이제 그리고 학원 다니다 보면은 이제 되게 많은 것들을 이제 저희한테 갖추게 해주시거든요. 이제 속보나 뭐 기상 아니면 리포터 다혜가 말했다시피 그래서 되게 다양한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다혜 씨는. 근데 저 학원에서는 생각을 해보면 좀 어떻게 공부하는지 방법을 가르쳐주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제가 직접 집에 와서 따로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서류 작성하는 것도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사실 학원에서 서류를 작성해 주실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토대로 내 걸로 만들어 보고 집에서 또 해보고 수정을 받아보고 그 과정에서 도움을 주시기만 하시고 다 제가 스스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뉴스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장르, 뭐 리포터, 기상캐스터 다양한 장르를 다 배우는데 그것도 보면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 이렇게 방법만 가르쳐 주시고 또는 너가 이런 점이 부족하니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봐 이렇게 방법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이제 뭐 다양하게 학원도 다니고 혼자 공부도 하고 하면서 일반 취준생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데 아직 그 기쁨을 맛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런 부분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지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딱 어느 시험을 통과하고 몇 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매일매일 뉴스를 보고 뉴스를 읽고 한번 내 생각을 적어보고 또 시사나 칼럼을 읽고
다양한 방송 모니터링을 하고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데 이게 늘고 있는 걸까 싶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내가 나아가고 있고 맞는 길로 하고 있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네.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본인이 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 이게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할 때가 이제 아나운서 준비를 하면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거든요. 아직까지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서류요? 네. 한 60번은 넘지 않나. 그러셨군요. 네, 근데 1차에 딱 서류에서 떨어질 때 네, 이제 아무래도 제가 가진 음. 제가 생각하는 내가 가진 능력과 열정, 재능은 이 종이 몇 장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심사위원 분들께서는 처음에 이제 서류를 보실 때 그것만으로 판단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탈락할 때 내가 이 종이 몇 장으로 아직까지는 부족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서류 테스트는 항상 어려운 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서류 테스트 말고도 아나운서 시험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저도 회사 안에서 보면 카메라 테스트도 1차, 2차, 3차 뭐 이때까지 오는 경우도 있고 필기 시험도 통과해야 되고 또 어떤 곳에서는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를 원하는 곳도 있고 다양한 이른바 스펙을 쌓아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스펙이 어떤 것인지 하나씩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이런 말 좀 부끄럽지만 네. 정말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워. 네, 일단 카메라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냥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네. 그냥 아나운서는 발음과 발성만 잘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또 카메라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라던가 그 시점을 또 잘 맞춰줘야 되고 또 편안한 표정과 제스처와 또 좀 여유 있는 모습? 그런 게 또 카메라 앞에서 정말 잘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어렵고 근데 또 다들 많이 말씀하시는 게 아나운서 준비생은 아직 티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많이 벗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필기 준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과생이기도 하고 좀 수시로 대학을 가서 그런지 이게 정말 계속 붙잡고 독해 공부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출을 또 풀어보고 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네. 진우 씨는요? 저는 이제 점수로 환산되는 자격증 같은 경우는 다 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이제 2차나 3차 같은 이제 실무 면접이나 인적성 면접에서 이제 저에 대해 여쭤보신 질문들이 저는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이랑 이제 합격을 위해서 말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들을 이제 대답하고 생각할 때 약간 괴리감을 느낄 때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따로 근데 미리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다 연습해보긴 하죠. 네, 합니다. 네, 그때도 그런 느낌에 대해서 연습을 안 하셨어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네. 내가 생각하는 나랑 합격을 위한 나 거기서 이제 그 교집합을 좀 찾아내는 과정을 본인이 생각하는 나와 합격을 위한 나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제 내가 생각하는 나는 네. 조금 굉장히 쾌활하고 밝고 이제 물론 진지할 때 진지하지만 조금 사람을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매사에 냉정하고 이성적이어야 하고 좀 냉철한 면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따뜻함과 차가움 그 좀 사이 미지근한 온도를 좀 찾아가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방송국에 아까 뭐 60번 정도 서류 냈다고 하는데 몇 번 정도 되셨어요? 저도 그 정도 됩니다. 많이들 내셨는데 지원하면서 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는 먼저 얘기하시죠. 저는 네. 그 이제 지원을 하려면 포트폴리오 영상이라는 걸 또 찍어야 요즘에는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사진만 나왔는데 실제로 방송하는 모습을 담긴 걸 찍어서 내는 거죠. 동영상. 맞아요. 네네. 그러려면 이제 의상도 좀 빌려야 되고 헤어 메이크업도 받으러 샵에도 가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아침에 헤어 메이크업 샵을 예약을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아침에 이제 운전해서 가려고 했는데 타이어가 펑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게 예약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늦으면은 좀 시술도 어렵고 또 일단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타이어가 펑크 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일단 어떡하지 하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급하게 버스를 타고 막 택시를 타고 갈아타서 갔는데 이제 간신히 메이크업을 또 감사하게 해주시기도 하셨고 그러고 나서 그날 뭔가 하루 처음 시작이 좀
이게 좀 진이 빠졌다 보니까 그날 촬영을 하고 하는데도 막 갑자기 비 오고 야외 촬영이었거든요. 네. 그날 기상캐스터가 떴어가지고 그래서 야외 촬영이었는데 비까지 와서 막 갑자기 또 구름이 막 끼고 그래서 너무 놀라서 어떡하지? 그리고 급하게 찍고 친구랑 고기를 먹으러 갔던 네.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을 곱상하게 받고 고기를 열심히 구워 먹었습니다. 그렇군요. 신우 씨는요? 저는 이제 아나운서 면접은 아니었는데 네. 이제 한 방송사에서 이제 연애 프로그램 제안이 와서 미팅을 갔었거든요. 네, 그런 자리도 이제 좀 생소할 뿐더러 이제 그때가 이제 저 혼자의 작가님 몇 분, PD 몇 분이 해서 이제 한 8분, 9분 정도 되셨거든요. 이제 1대9 미팅 자체 좀 살짝 당황스러웠는데 그다음에 연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제 전에 연애사 같은 거에 대한 질문을 좀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 생각하다가 네. 미팅 중에 눈물을 약간 보일 뻔해서 그게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시험과는 좀 다르지만 네. 방송국 지원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지금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아나운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내가 이 길이 맞나? 라는 생각이 올 때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슬럼프라고 하는데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지금도 혹시나 찾아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 먼저 신우 씨부터 이번에는. 네, 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작년 10월, 11월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네. 올해 한 2월 달쯤에 한번 왔어요. 슬럼프가? 네, 맞습니다. 좀 나한테는 재능이 없는 것 같고 이 길이 진짜 맞는지 좀 의문도 들고 그럴 때 저는 좀 주변 사람들 이제 너무 다행히도 좋은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이제 가족이나 뭐 선배나 친구들이나 다 약한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너무 좋은 재능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약한 소리를 하느냐. 주변에 되게 강한 사람들이 많네요. 채찍질을 많이 해주셔요. 네. 그래서 솔직히 몇 대 맞고 네. 정신 차려야겠다 하고 이제 또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변 사람들의 채찍으로 슬럼프를 극복하고 있다. 다혜 씨는요? 저는 최근에 그 학교를 지금 다니면서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학교랑 또 학원이랑 거리가 좀 멀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이동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또 학교 시험 기간이 딱 겹치니까 좀 평소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잠을 좀 잘 못 잤어서 예민해지잖아요. 잠을 못 자면.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몸이 막 또 환절기까지 겹치니까 몸이 아프고 막 코피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학교 성적이 엄청 월등한 것도 아니고 여기 아나운서 준비해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편도 아닌 것 같고 왜 이렇게 힘든데 결실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신기하게 잠을 많이 자니까 낫더라고요. 마음도 낫고 이제 몸도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잠을 또 많이 자거나 또는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거나 그렇게 하면은 많이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엔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 사람의 세상 카운트 펀치라는 코너인데요. 이 코너에서는 유진우, 최다혜 두 분의 인생 철학과 비전,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를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한마디로 어필하겠습니다. 저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에너지도 넘치고 좀 밝고 그런 편이라서 친구들이 저한테 고민 얘기를 좀 많이 하기도 하고 또는 좀 도움을 요청하는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런 거에 좀 열의가 좀 있어서 열정도 넘치고 그래서 밤을 새워서라도 꼭 도와주거나 고민을 들어줘요. 전에 친구가 연애 고민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연애 얘기는 좀 끝이 없잖아요. 계속 굴레가 계속 같은 바퀴를 돌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 끝이 없는 얘기를 제가 끝까지 다 들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정신을 차려보니 아침이더라고요. 정말 얘기만 했는데 아침이 날이 밝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고민 다 들어주고 맥모닝을 먹고 아침에 헤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아침까지 이야기를 들어줘요. 저는 팔방미인인 사람을 생각하는데요. 저는 잘하는 것도 혼자만 생각할 수 있지만 잘하는 것도 많고 좋아하는 것도 많아서 저는 이제 농구도 잘하고 영어도 좀 잘합니다. 통역을 할 정도로. 그리고 좀 보기와는 다르게 시를 좀 쓰는 걸 좋아하고 책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게 되게 많고 잘하고 싶어하는 게 되게 많아서 좀 팔방미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팔망미인이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친 큰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이 사건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23살 때 제가 2020년도에 전역을 했는데 전역하고 나서 이제 만난 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랑 한 1년 정도 연애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시기를 겪으면서 평범하게 사는 게 진짜 힘든 거구나. 좀 보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후회는 하지 않아요. 그때가 정말 힘들었긴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 게 그 시기 덕분에 제가 이제 강해질 수 있었고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23살 때 만난 친구한테 아직도 고맙고 그냥 정말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말을 지금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저한테 되게 좋은 경험인 그런 시기였어서 그 연애가 저한테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연애가 눈물 흘린 그 연애입니까? 비슷합니다. 네. 네, 저는 독립을 최근에 했거든요. 독립? 네. 이게 따로 나가서 산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직 대학생인데도 계속 부모님 밑에서만 같이 살다가 갑자기 이제 혼자 떨어져서 사니까 생각보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머니도 좀 바쁘신 편이셨고 저도 좀 바쁜 편이어서 집에서 자주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떨어져서 사니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원래 엄마가 저한테 막 되게 전화도 잘 안 하고 따뜻한 말 그렇게 많이 해주시는 그런 편이 아니셨는데 갑자기 전화도 또 엄청 자주 하시고 그래서 막 표현도 따뜻한 표현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사이도 되게 좋아지고 또 그리고 처음에는 다들 주변에서 굳이 뭐하러 나가서 살기까지 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저도 정말 꼭 나가야 되는 상황까지는 아니었지만 뭔가 좀 더 나가면 제 생활에 집중을 하고 더 앞으로 생각 없이 고민 없이 달려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무리해서라도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무리해서 나온 만큼 더 제가 하려고 했던 그 목표에 고민 없이 더 열심히 좀 직진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그게 장점이면 단점은? 단점은 없습니다. 자취짱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제 출연자분들을 모시고 항상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인생의 가치관입니다. 아마 젊다 보니까 자신의 가치관이 계속 바뀔 수도 있고, 뭐 책을 읽을 때마다 새로워질 수도 있고, 또 누굴 만날 때마다 변할 수도 있는데 자신의 가치관이 있다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니체의 말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문장인데 이제 오직 자신만이 지니는 시련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정직하고 누가 보지 않더라도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나 자신만 알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문장인데 이런 삶을 살면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좋은 사람,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본인의 가치관은 즉 니체의 말에 나온 마지막 글귀였다. 네. 알겠습니다. 다혜 씨. 저는 좀 모든 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일이어도 항상 감사해하고 항상 또 그렇게 엄청 좋은 일이 아니어도 그냥 조금이라도 더 감사하고 좋은 쪽으로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버릇이 있어서 그런지 웬만해서는 좀 다 좋은 쪽으로 제가 보고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니까 더 좋은 일이 좀 생기고 좀 불행한 일이었는데도 갑자기 좋은 일로 또 기회가 찾아올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좀 더 장점을 보려고 하고 그 사람한테 조금 더 존중하고 배려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주변 사람들도 저한테 잘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꽃길만 걷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보다는 제가 꽃길을 만들자, 직접 길에 꽃을 뿌리고 꽃을 심고 약간 그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아마 이 아나운서라는 취업도 다 비슷하지만 아나운서라는 게 이제 특히 경쟁률도 많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을 선택을 하셨는데 본인만의 이제 취업에 대한 준비, 학업의 루틴 이런 게 있을까 궁금한데요.
저는 지금 학교 생활이랑 이제 취업 준비를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병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서 좀 짜투리 시간을 많이 이용하자, 활용하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가는 길이라던가 또 오래 걸려서 또 학교에서 학원까지 가는데도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럴 때는 책을 읽거나 아니면 이제 시사나 칼럼 같은 거는 휴대폰으로도 보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지하철에서는 그렇게 보고 또 운전할 때는 뉴스를 틀어놔요. 아니면 이어폰으로 꽂아서 듣거나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제가 학교에서 공강이나 이제 밥 먹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제가 필기해 놨던 거를 보면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거의 살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또 해야 돼. 도서관에는 또 이제 컴퓨터나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 도서관에서 공강 때 그런 시간을 활용하려고 해서 또 해야 하는 업무가 있으면 거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는 또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이러면 너무 피곤하거든요. 집에 가면 무조건 누워요. 그래서 눕지 않으려고 카페에 가거나 아니면 또 학원에서 끝나고 공부를 하고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른 취준 분야와 크게 다른 점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아나운서에게 발음은 생명과 같잖아요. 저는 집에서 발음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열심히 해야 겨우 남들만큼 발음을 할 수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연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스트레스 해소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 어떻게 하면 좀 풀리더라, 아니면 힐링이 되더라, 아니면 나의 취미 생활이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죠. 저는 농구를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좀 스트레스 받거나 좀 기분 전환하고 싶다. 네. 집 앞 그 고등학교 농구장 가서 혼자 공을 좀 던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 그물에 이제 공 들어가는 소리, 이제 철썩 소리 들으면은 마음이 안정돼서 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운동으로 풀고 있다. 저는 좀 웃긴데 책을 읽어요. 어. 그래서 좀 고민이 있거나 답답할 때 네. 책을 읽으면 이제 그 책을 쓰신 분들은 다 성공하시고 대단하신 분들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고민을 웬만해서는 해보셨더라고요, 이미. 그리고 그거를 다 겪고 해결을 하시고 이제 그 자리에 올라오시고 책까지 쓰신 거니까 그래서 도움이 되는 말이 또 많고 가끔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혼란을 줄 때 그 길이 맞다고 좀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 가장 맞는 책이 뭘까 고민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뭡니까? 가장 최근에 그 김수민 SBS 아나운서이신데 그분이 좀 최연소로 SBS에 들어가셨다가 3년 만에 퇴사하시고 나오셨거든요. 그랬는데 그분께서 포기하는 게 뭐 어때서? 라는 책을 내셨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시험이 끝나고 읽어보려고 사기만 하고 안 읽었었어요. 네. 그랬는데 시험 기간에 너무 힘들어서 그냥 공부를 하는데 정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할 게 너무 많아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갑자기 책 제목이 정말 좀 드라마같이 딱 보이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뭐 어때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봐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두꺼운 전공서적 이렇게 덮고 치운 다음에 그 책을 좀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제 그분께서 정말 많이 또 힘드셨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이제 회사 생활 하시면서 힘드셨던 고충을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거 붙어도 힘든 건가? 이거 좀 그렇고 약간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다들 힘들게 사는구나 싶기도 하고 또 꿈을 그렇게까지 이루시고 간절하게 노력을 하셔서 저 높이까지 올라가신 분이셔서 제 입장에서는 행복할 것 같기만 했는데 또 이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또 거기에서 더 열심히 더 성실히 노력하신 부분까지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현직에서도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더 열심히 해야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책을 덮고 다시 전공서적을 펴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제노 씨 같은 경우 농구 좋아한다는데 농구 한번 중계. 농구 중계요? 네.
하면 네. 네, NBA 플레이오프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저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1차전. 오늘 경기 스테판 커리 선수가 부상 복귀로 오늘 경기 선발 출전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골든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인 만큼 오늘 경기 꼭 반드시 잡아야 2차전 출전, 2차전 승리 보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지금부터.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고민거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책 보면서 아니면 운동하면서 푼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고민거리는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것이 가장 큰 고민인지 뭐 친구와의 관계도 있고 취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취업 준비가 제일 큰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갖겠다. 네. 이게 아무래도 이게 취업 준비는 언제 끝나는 건지 모르니까 그게 또 어렵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가장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당장 뚜렷하게 보이는 성취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최대한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저 나이가 26살이니까 네. 제 친구들은 졸업을 했거나 아니면은 미리 취직을 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친구들 만나면은 이제 저한테는 밥을 사줘요. 왜냐면 다 전 준비하고 학생이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속으로 미안한데 네. 겉으로 내색하지 않거든요. 내가 막 고마워하고 좀 부끄러워 있다는 거를. 그 친구들도 저한테 그런 말 듣고 싶어서 사주는 게 아니니까 그냥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오늘 내가 살게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근데 서로 알아요. 서로 이제 어떤 상황이 놓여 있는지. 그래서 그런 친구들 만날 때마다 저는 이제 속으로 이제 다짐을 하죠. 빠르게 내가 뭐라도 해서 보답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가장 빠른 길이 아나운서가 돼서 좀 친구들이 자랑스럽게 얘 내 친구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서 좀 빠르게 성공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여담입니다만 아버님이 PD라고 하셨는데 아버님은 혹시 본인이 연습한 걸 보셨습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 보고 네. 그 다음에 한 번도 보진 않았어요. 따로 살고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PD로서 아들을 어떻게 봤을까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가 있었으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아버지 들어요. 유아 방송하셔서 뉴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나운서 준비할 때 뭐 앞서서 계속 나왔는데 나는 이 부분이 제일 약해. 앞서서 잠깐씩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약해.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어. 이런 포인트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게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건지 외모도 그렇고 이게 좀 태도가 어린 대학생 분위기가 많이 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뉴스 같은 거를 읽으면 좀 다른 장르 MC나 이제 리포터에 비해서 좀 더 진지해야 되고 좀 더 좀 진중한 모습이 많이 보여야 되는데 좀 어린아이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투나 또 외모를 많이 바꾸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말투와 외모에 대한 걱정이 좀 있으시고. 저는 약간 가치관이 되게 확고한 사람이거든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 존중하지만 내 생각이 맞다 생각하면 좀 관철하는 편인데 이제 아나운서는 중립의 입장에서 팩트를 전달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기사를 읽거나 아니면 뭔가 단신을 읽을 때 내 감정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연습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저런 감정이 드러날 만한 기사를 읽으면 약간 울컥합니까? 저는 약간 음주운전 기사로 사망사고 같은 거 보면은 좀 많이 잘못했다 느끼거든요. 근데 이게 매년 반복되지만 고쳐지지 않는 것도 많이 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읽을 때 저는 좀 화가 좀 나는데 절대 카메라에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기분 좋은 상상을 해봅시다. 아나운서 시험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여자 아나운서는 최다희, 남자 아나운서는 유진우.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은지. 저는 이제 저를 응원해 주셨던 분들께 선물과 함께 이제 좋은 식사 선물이요? 네. 어떤 선물을 사줄 건데? 빨간 내복 네. 초등학하면 또 네네. 해드려야 되니까 그런 걸 선물과 함께 이제 식사 자리를 마련할 것 같아요. 이제 감사 인사를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와서 또 살고 있기도 하고 취업 준비랑 학교 생활 같이 하면서 좀 많이 벅찬데
그만큼 주변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부모님도 그렇고 할머니까지 정말 도와주셔가지고 많이 보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할머니랑 둘이 살고 있는데 할머니가 좀 고령이셔서 거동이 좀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거의 대부분을 이제 TV 앞에서 보시는데 저희 이제 할머니가 바로 이제 리모컨을 채워 돌려서 할머니 나 나온다 딱 이렇게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코너입니다. 이 사람의 출사표 히든 포인트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품었던 계획, 밝히지 못했던 계획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마음껏 밝혀주십시오. 저희가 가슴 깊이 박수와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향후 계획입니다. 이거는 뭐 단순하게 짧은 직업이라는 계획일 수도 있고 인생이라는 계획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좀 제가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말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최종 목표라서 아나운서라는 직업으로 이제 방송에서도 또 그런 좋은 말들을 전하고 또 플러스로 이제 강연이나 또 책을 쓰고 하는 게 나중에 최종 목표예요. 저는 이제 당연히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28에는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 32살에는 아버지가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50쯤에는 이제 작은 카페를 이제 원래 살던 이제 분당에 원래 살았거든요. 분당에 카페 하나 열고 좀 아내와 함께 여생을 보내는 그런 삶을 빠른 퇴직을 은퇴를 원하시는 거군요. 50이면 빠른 은퇴인데. 제가 이제 돈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행복을 위해 사는 거니까 행복하려면은 직업을 가지는 것보다는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알겠습니다. 두 분이 모두 이제 아나운서를 희망하는 예비 아나운서지만 앞서서 잠깐 뭐 다른 얘기도 했지만 내가 아나운서가 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길을 선택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에서 잠깐 공부를 했었는데 해외 생활은 처음이었었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 아나운서라는 꿈을 정하기 전이었어서 저는 해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아나운서가 아닌 다른 길이라면 저 한국어 선생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아나운서가 아니어도 말하는 직업을 갖고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도 그 학교에 진로 강사로 이제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럼 프리랜서라서 가끔 있는 일이긴 한데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하는 그런 일을 할 것 같아요. 강사나 강사요. 직업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미래 그리고 혹시 그 직업이 아니면 다른 일을 몇 가지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거 말고 아직 20대시지만 뭐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이제 사회에 어느 정도 어른의 위치에 되면 물론 20대는 어른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어른이 됐을 때 난 이런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는지. 저는 약간 되게 가치관이 뚜렷하시고 되게 여유 있으시면서 좀 생각이 많이 되게 성숙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분들께서 주변에서 가끔 조언을 해주셨을 때 정말 너무 도움이 되거나 그냥 딱 느끼기에 너무 멋있다, 감사하다, 정말 존경스럽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제 경험에서 이제 그런 거긴 하지만 이제 그런 분들께 도움을 받았던 기억들이 너무 좋아서 나중에 저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더 저보다 제가 걸어왔던 길을 또 겪는 학생이 있다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저는 타인에게 떳떳하려면 자신에게 먼저 떳떳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살아오면서 나 자신한테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서 나중에 내 아내와 내 자식에게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 아버지가 저는 제 인생의 롤모델이시거든요. 너무나 좋은 친구고 좋은 아빠고 좋은 인생의 선배여서 제 아버지 반의 반만이라도 따라가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되게 방송 보고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일부러 했습니다. 아마 이제 방송을 보는 뭐 다른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거 말고 그냥 인생의
방송에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물론 본인들도 취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뭐 같이 힘내자 아니면 우리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를 좀 한번 듣고 싶네요. 저는 항상 제가 좀 나 자신의 의심이 될 때 하는 말이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너는 이미 됐다고 좀 말을 해주거든요. 이제 나 자신한테 의심이 생기면은 자신이 가진 역량의 반의 반도 못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자신한테 의심이 안 들게끔 계속 전 자기 암시하는데 다른 모든 취준생 분들도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하시는 대로 하시면 언젠가 무조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지금 내가 힘든 상황이면 그 시기를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통 힘들잖아요. 왜냐면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걸 준비하고 있다면.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를 하는 시점이라면 아마 다른 사람도 이미 그 시점에 힘들어서 포기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시점에 포기를 한다면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또 경쟁자가 주는 거니까. 그래서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언젠간 그 결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끝까지 잘 보자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마 이제 아나운서가 되시면 더 많이 TV에 자주 나오시겠지만 이제 방송 인터뷰가 실제로 TV에 나오는 인터뷰는 아마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잠깐 뉴스에 나오셨죠. 네. 이 기회를 빌어서 영상 편지를 띄워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저 앞에 카메라를 보면서 한 번씩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할머니께서 정말 약간 제가 TV에 나오는 모습을 정말 기대하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할머니, 저 TV 나왔어요. 끝입니다. 진짜 좋아하시겠네요. 저는 그 고등학교 3년 같은 반인 친구 동욱이라고 있는데 네. 동욱이가 이제 6월 10일 날 이제 인생의 시험에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거든요. 동욱이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동욱아, 부끄러워도 끝까지 봐라. 잘해왔으니까 맨날 힘들다고 나한테 찡찡거리지 말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어차피 됐으니까 시험 끝나고 고기 한번 먹자. 화이팅! 부모님, 아버님 건 아까로 퉁친 걸로. 아버지는 아마 그걸로 만족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아마 10년, 20년 뒤에 뭐 훌륭한 아나운서가 돼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미래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 듣겠습니다. 진짜 걱정은 안 해. 너는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하면은 정말 좋은 인생 살았을 거라 생각하고 20년 뒤면은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는데 카페에 차릴 돈은 많이 모아놨지? 믿어 의심치 않을게. 나중에 보자, 진우야. 다혜야, 어제 방송 잘 봤는데 좀 더 열심히 해라.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더 열심히 해서 더 올라가고 그 연차에 이제 피해 끼치면 안 되니까 더 발전을 하는 모습을 보이렴. 항상 겸손하고 항상 성실하게 화이팅! 본인이 아무리 좋은 역량을 갖고 있어도 그 방송국에서 날 뽑아주지 않으면 그 역량을 활용할 수 없잖아요. 방송국을 향한 프로포즈. 아, 네. 저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었는데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생겨서도 아니고 뭐 운동을 잘해서도 아니고 제가 맡은 바에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이 예뻐서 저를 좋아해 주더라고요.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가지는 것에 열정이나 뭐 의지만을 배는 건 아니지만 능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체력보다 정신력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뭐 코피가 나고 잠을 못 자도 계속 맡은 바를 끝까지 해내는 게 정말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학교 다니면서 밤에 새벽에도 뭐 알바를 하기도 하고 항상 빡빡하게 살아도 그걸 다 해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만약에 맡게 된다면 정말 같은 월급에 하루에 스케줄 빡빡하게 방송을 주셔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인생의 선배이기도 하지만 뭐 기자 역할도 해봤고 아나운서 역할, 즉 앵커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한 점
아니면 물어보고 싶었던 점이 있으면 제가 이번에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부터 네. 네, 편하게 하십시오. 네. 기자님께서도 이제 사회 초년생이던 시절이 당연히 있으셨잖아요. 그럼 이제 언론계 선배로서 네. 좀 초년생 때 있었던 가장 힘드셨던 점이 무엇인지. 일단은 저는 이제 기자 생활을 했는데 기자 생활에서는 일반인들이 겪지 못하는 걸 되게 많이 봐야 됩니다. 사건 현장과 사고 현장 가서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게 기자 초년생에서 가져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든 일이고 솔직히 제가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눈으로 봐야 되는 그 눈으로 본 거를 또 육하 원칙에 맞춰서 잘 써서 내야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해서 이런 일이었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 부분을 가서 취재하고 얘기 듣고 풀어서 쉽게 적어주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세월호 때도 직접 가서 취재를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도 많은 걸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느꼈던 것들이 일반인들한테 다 말로 하기는 어려운, 하지만 그 부분을 전달해야 되는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나중에 언론사에 가서 그 부분을 실제로 겪게 되면 이 기사는 굉장히 짧게 나왔거나 얼마 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지만 그 기사를 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취재하고 거기에 대해서 취재 근거를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취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읽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혹시 이제 기자님께서 이제 많이 선배님이 되셨으니까 신입 아나운서가 딱 들어왔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바라는 점이라던가 좀 기대치라던가 이제 이런 모습을 이 정도는 갖춰줬으면 좀 좋겠다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네. 요즘에 아나운서 지망생들을 보면 준비는 되게 많이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읽는 방법 그리고 오독도 별로 없고 다 잘하지만 내게 아니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능숙하고 능숙하지 않은 거와 다르게 이 기사가 내 것이냐, 즉 나는 이 기사를 충분히 익숙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전달해 주는 거하고 그냥 읽어서 전달해 주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내 것처럼 만들어서 전달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아마 처음 사회생활하면서 안녕하십니까? 몇 번 누굽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과연 심사위원이 평가할 수 있겠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안자만 들어도 느낌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발성과 발음이 있구나? 아니구나가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안자 하나에도 굉장히 신경 써서 발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사를 읽을 때도 이 기사가 왜 그런지를 알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신문을 다 보거든요, 아침에. 근데 이제 그러실 수는 없겠지만 가장 보수적인 신문, 가장 진보적인 신문 하나씩은 다 보고 양쪽의 의견을 다 알아야 이 기사가 어떤 의미로 쓰여있던 기사구나. 그리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그 기사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 재미있는 질문 혹시 전 연합뉴스를 정말 보고 싶거든요. 네. 연합뉴스 근처에 좋아하시는 맛집 있으신지? 맛집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방송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블로그 주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연합뉴스에 만약에 들어온다면 네. 이제 근처에 집을 마련하기 좋은 장소가 있을까요? 다들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언젠가는. 이게 저는 솔직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쵸. 네, 광화문 근처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인근으로 가셔야 되고 그래서 바로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광화문이 교통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 어디에서나 한 40분 안에는 다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출근길에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오실 수 있는 지역이라서 언제든지 오시면 좋겠네요. 마지막 질문 하나. 네. 기자님께서 이제 오랫동안 언론사 생활을 하셨으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혹은 좀 기자라는 직업을 선택하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세월호 때가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제가. 그리고 세월호 때 실제로 내려가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직접 있었고 방송도 하고 왔는데 그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스튜디오에 와서 그 세월호 사건을 전달을 할 때 굉장히 목이 메었어요. 아까 뭐 잠깐 얘기 나왔지만 굉장히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앵커면서 기자의 역할이지만 그 순간에는 그때 봤던 여러 가지들 때문에 제가 제대로 발성을 못했어요. 근데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만한 뉴스였다 라고 했을 때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앞서서 자꾸 많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과연 중립적인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도 항상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중립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쪽 편도 안 들고 이쪽 편도 안 들고 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그 결과물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에 대한 대답은 없거든요. 근데 저는 토론 프로도 많이 하는데 항상 제 후배들한테 물어봤을 때 중립이 어떤 거예요? 라고 할 때는 그 토론이 끝나고 양쪽으로부터 욕을 먹으면 됩니다. 한쪽으로부터 욕을 먹으면 편파적인 거지만 둘 다 욕을 먹으면 중립적으로 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기자님께서 이제 안녕의 안자만 들어도 네. 이 사람에게서 뭔가 느껴진다 하셨는데 혹시 오늘 저랑 그 다이에게서 느껴지셨는지? 일단 두 분의 자질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장점을 키워가면 더 좋아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의 아쉬운 점을 얘기하자면 진우 씨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표정을 많이 씁니다. 표정. 이 너무 많은가요? 네. 아, 네. 그래서 본인의 생각하거나 답을 할 때 미간이 굉장히 이렇게 오므려지는 지금도 딱 나오네요. 그 성향이 나오는데 그렇게 될 때는 상대방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도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왜 저러고 뭐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밝은 표정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 밝은 표정을 확실히 더 하는 부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그 현재 갖고 있는 자신감 부분은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려나가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인 다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본인의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발성 발음이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약간 중간에 뒤로 살짝 넘어가는 발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습하면 붙여질 수 있을 것 같고 즐겁고 밝은 기운을 얼굴에서 풍겨주는 것을 조금 더 잘 어필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농구에는 24초 안에 반드시 슛을 던져야 하는 샷클락이라는 룰이 있는데요. 선수 시절 긴박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차가운 이성과 함께 땀을 흘리는 동료들과 승리를 만들어낸 소통 능력, 결과에 승복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분석력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이 월대의 흔적이 발견되면서 100년 넘게 잃어버린 역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복원 계획을 이효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암세포만 정밀하게 강한 충격으로 파괴하는 중입자 암 치료가 국내에서도 시작됐습니다. 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오늘은 예비 아나운서 유진우, 최다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멋진 아나운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